FNF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0%, 영업이익은 1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아니고 투명성 검증 자체가 불가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패션 회사가 돼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디스커버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했더니 이게 공유씨가 이제 모델로 해서 나오는데, 요런 야외복,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커버리로 나와 있고요. 아동용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걸그룹인데 누군지 저는 뭐 모르는 수준이고, 어디서 본 연예인 같긴 합니다만은 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도 판매하는 것 같고, 또 뭐 외국인 모델로 해서 한 거고, 많이 본 여배우 같습니다만은, 또 저는 또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제가 영화 배우죠. 이렇게 좋은 모델들을 써가지고 제품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 회사한테 뭐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옷들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본 겁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124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는 109.7%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자회사화 했기 때문에 FNF 또 지주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5월에서 9월이니까 5개월 5, 6, 7, 8, 9, 5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간이 아니므로 비교에 사실 의미는 없는데, 뭐 어떤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꽤 성과가 크게 이제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은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 매출 재료비가 0.1%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거라도 딱 보면은 약간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수익률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이 105% 정도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3,712억 원 났는데 116%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억 4,2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재고자산 증가액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증가한 거는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이제 재작년이 되겠죠. 2021년 말이면은 2021년 초가 되는데, 회사가 독립한 게 이제 5월 1일자니까 이게 2021년 5월 말 재고를 알려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꼭 안 알려주거든요. 그냥 3분기 것만 알려주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 냈느냐 그러면은 거꾸로 검증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증가맥, 그 다음에 이제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상품을 저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킵니다만은 회사가 비성분의 제품의 변동액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분석에는 일부러 뺐습니다. 상품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전체 재고자산도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 증가맥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재고를 뽑아낸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품이 753억 증가했는데 가공 비율이 매우 낮은 거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일반 제조업은 그 외주 가공비를 제가 이제 그 낄 때가 있고 넣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는데, 매출 그 재료비에 이럴 때 그 이 외주 가공비를 넣을 때는 사실은 매출 재료비라기보다는 매출 변동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변동액을 아까 그 감안해 가지고 거꾸로 그 제품의 그 이 재고를 계산해 낸 거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판매, 이 금액을 가져온 거고, 외주 가공비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원가 그 변동비는 110%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참 그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 원재료하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한 12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출을 보면은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니까 사실 옷이라는 게 재료비는 얼마 안 된다. 그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비싸게 받아가지고 또 판공비 내지는 광고 선전비, 뭐 여러 가지 유통수수료, 뭐 꼭 화장품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가공 비율의 상승은,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보면은 가공 비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그 매우 낮은 원재료에서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패션인 모양이다라고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 손익계산서에서의 그 추론과는 여기 나온 거로는 좀 모순이 된다. 일단 그 모순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모순이 되면은 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상단계에서 1단계, 2단계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제가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사실은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 3단계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요 단계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으로서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을 보면은 급여가 32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요거 작년도 3분기는 이제 5개월분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고, 직원 수만 보면은 그래도 86명이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임금 인상률도 그 의미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연간 평균 임금은 한 7,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거의 100%나 그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그 재고 회전율이 1.4회전, 전년 3분기보다 70.8%나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죠. 약간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방향이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이미 그 화승이라든지 아니면 딴 데 한섬을 제가 해보기도 했는데, 2022년도는 대부분 뭐 국제 그 기초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섬유 개통도 원재료 가격은 올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개를 하더라도 모순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회사가 분기 보고서에 이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를 비공개한다는 게, 그 표현을 보면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총 매출액 나누기 총 판매 수량 하면 되거든요. 그게 단순 평균 가격이라고 해서 남들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말을 아무리 뭐 돌려서 이게 설명을 하면서 뭔 설명인지 결국은 안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회사가 결국 신뢰성이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또 의심이 가긴 갑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말까지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거의 1조 5천억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우수리 떼고 만약에 이거 B2B 거래라고 가정을 해서 어떤 단품 납품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고급 브랜드로서 그 한 박스에 14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41만 6천 원 남는데 이때 재고가 이거 41만 6천 원 깎이니까 조금 더 5% 좀 더 매출 증가를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요때 이제 그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5% 정도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가공비도 2% 증가하고 판관비도 11%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20%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영업이익이 4,625억 원, 원 단위로 얘기하면 그냥 4,646만 2,500원이 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매출액은 그대로라고 하고 재고를 20% 줄인다 그러면은 그 4,625억 원이 3,200억 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420억 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는 재고를 원가 회계는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동일한 문제점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루풋 회계로서 보면은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140만 원에 이것도 판매를 하면은 그래도 45만 8천 원에 남는다. 요걸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 재고 회전을 1.8회전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4.5% 증분하는 거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은 1조 5천억 원대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5,492억 원 선 정도 매출이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재고를 4.5% 줄인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스루풋 회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할 당시에 매출 재료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공비나 판매 관리비도 변동은 없죠. 그렇게 되니까 한 905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영업 이익이 아마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주가를 보면은 13만 1,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5만 7,500원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게 500원짜리 일주가 100원으로 분할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내려간 게 아니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장부 가격 대비 617%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사실상은 오른 거다. PBR 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FNF 홀딩스가 3.54% 가지고 있고 김창수 씨 개인이 23%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7.31%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2.77%인데 JP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상 패션에 잘 나가는 기업인 FNF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